또 하나의 본론으로 가볼까요? 판문점 회동보다 1년 전에, 그러니까 폼페이오 전 장관이 CIA 국장 시절 평양을 찾았을 때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김정은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저중친선 단결사의 빛나는 장을 연 해로 기록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중친선이 더욱 공고한 단계로 온 세계에 저중친선의 불변성, 불패성을 다시 한번 또렷이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중친선은 특수한 송시하에서 더욱 빛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중국 측과 일치 단결해 나갈 것이며 두 당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저중친선 관계를 계속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건 조중혈맹이라고 해서 북한과 중국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폼페이오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 신장처럼 대하기 위해서 미군이 떠나길 바란다.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인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인데요. 예. 우리가 우선 북한의 외교 전략을 큰 틀거리 안에서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외교 전략은 한반도에서 예. 미군은 물론 중국군이 주둔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이제 외교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계속 중국의 김일성이 중국 군대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것이 53년도부터 중국 군대를 철수시켜달라던 요구가 58년도에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예. 우리 한미 동맹처럼 같이 군사 훈련이나 또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은 혈맹 관계지만 혈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이나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도 강하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와 같은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다면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어느 때인가 외국 군대는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58년도에 내보낸 거고 예. 방금 김정은이 말한 저 중국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저건 그 폼페이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저는 사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 수사 이렇게 보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이 미국하고 대화할 때 지난 하노이 회담 때도 북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목적은 뭐냐면 예. 미국의 마음을 사서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북 제재를 담은 몇 개 풀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딜을 할 거냐. 그래서 미국 폼페이오 정도는 이거 주한미군을 빼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요구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예. 아니 주한미군 괜찮아. 단 우선적으로 이 제재부터 좀 풀자. 이렇게 해서는 후차를 정하고 딜을 하자고 했는데 저 발언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예. 저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북한 김정은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 오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거래 과정 혹은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그 폼페이오와 미국 쪽을 한번 떠보기 위한 김정은의 외교적 언사하다. 딜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주한미군의 영향력은 한반도에서 뭐 주일미군도 있지만 화면을 좀 볼게요. 이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병력들과 이 전력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중국은 신경이 쓸 테고 김정은으로서도 이 북중 관계와도 뭔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김정은의 생각이 복잡하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교안보라는 게 고차 함수죠. 남북 관계라고 해서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미 관계라고 해서 3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북한에 있어서도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성격을 띨 수 있죠. 프로콘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는데 예.
즉각적으로는 그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지만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반작용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 그럼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건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핵으로 무장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적화 통일한다. 이게 그 북한 당과 북한 인민군의 그 목표였습니다. 예.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전략 전술적인 변화는 있지만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쓴 대로 저런 식으로 만약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태도를 취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나오죠? 그럼 북한 체제를 유지를 안 시키죠. 경제 지원을 안 하고 원유 지원을 안 해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거기에 예.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나무에 나뭇가지나 잎새 같은 얘기고 큰 기둥은 바뀌지 않는다. 그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 의원께서 출연하셨으니까 이 얘기만 짧게 하고 이번 예. 주제 마무리를 할게요. 뭐 폼페이오 회고록 얘기도 많이 파장이 있고 실제로 김정은이 아니는 우리는 앞으로도 50년간 더 풀 뜯어먹고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글쎄요. 여기 화면에 좀 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 9명이 이미 지난해 11월 초에 탈북을 했다. 집단 탈북인데 지금 북한 상황과 실제로 해외에 외화벌로 나갔다는 그 노동자들이 동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일부에서는 물론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예.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러시아에 있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오겠다고 이제 의사를 비쳤고 예. 제가 직접 줌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아하.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가 뭔가면 한국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대사관에서 적절히 협력해 주지 않아서 못 오겠다. 이렇게 줌하고 저하고 대화까지 했던 이런 사람들이고 예. 저 오늘 이번에 저 보도에 나온 것 중에서 2명은 20대 병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 군인이다. 저것도 대단히 이제 그 사실과 가까운데요.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이 예. 일반 노동자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군 부대 단위로 사복을 입고 노동자처럼 하고 러시아에 들어가요. 그래서 집 아파트를 하나 건설한다든지 뭐 공장을 하나 건설한다고 하면 지난 시기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군부대가 그대로 총만 놓고 군인들이 그대로 뭐 지휘관과 함께 들어가서 일하고 건설 대상 끝나면 돈을 받고 또 순환 배치하거든요. 이렇게 군인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약간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처럼 가고 있는 셈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설로 들어갔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노동자들을 즉시 용병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건 100%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예. 북한 부대 단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걸 전투에 진입시키면 지휘 체계도 작전 장비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쉽게 용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예. 북한에 좀 탈북 얘기도 있고 우크라이나 이쪽 갔던 러시아 관련 외화벌이를 하다 떠났던 러시아로 갔던 북한 주민들도 탈북했다는 얘기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러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폼페이오 전 장관, 미국에서 발간된 이 회고록 파장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